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포커스 2부 오늘도 힘차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경제 이슈를 알려드리는 경제 언박싱. 오늘은 권혁중 경제평론가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태형건설의 워크아웃 여부 이제 곧 결정됩니다. 네. 어제 이제 기자회견을 해서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좀 내놨는데 이 부분부터 좀 말씀해 주시죠. 어제 이제는 그 윤세영 창업회장이 기자회견을 하면서 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필요시 이제는 그 SFC 지분, 그다음에 TI 홀딩스에 대한 담보를 내놓겠다라고 했는데 그 전제 조건이 이제는 필요시였죠. 필요시.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 자구 노력이 부족할 경우, 그러니까 필요시 내놓다는 건데 그러면 그동안 이제 태영 그룹이 TI 홀딩스가 어떤 자구 노력을 했는가 이게 이제 중요한데요. 맞아요. 네. 일단은 TI 입장에서는요, 일단은 네 가지를 보통 얘기했습니다. 네. 원래부터가 이제 산업은행이 얘기했던 것이 이제 태영 인더스트리 매각 자금 1,549억 원을 이제 태영 건설 쪽으로 빌려줘서 이제 살려내겠다라는 부분. 그다음에 에코비트 매각해서 대금 팔아서 그 대금으로 지원하겠다. 예. 그다음에 블루원 지분 담보 제공하겠다. 그다음에 평택 사이로 지분 담보 제공하겠다. 요 네 가지였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네 가지를 하고 만약에 부족하면은 이제는 말 그대로 지금 채권단에서 요구하고 있는 SBS 지분에 대해서도 담보로 내놓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일단 시각에서는 뭐 반신반의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하고 있고 일단은 분위기가 확 반전됐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워크아웃은 힘들 거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런 이유가 이제 태영 입장에서 약속을 안 지켰단 말이에요. 그렇지. 예, 그래서 TI 홀딩스 살리느라고 TI 그 태영 건설에 대한 버리는 거 아니냐 이런 의구심을 들 정도로 사실 이 인더스트리 매각 자금에 대해서 TI 홀딩스로 지원했지 태영 건설 쪽으로 지원 안 했었는데 근데 8일 날 890억 원의 돈을 이제는 건설 쪽으로 돌리면서 채권단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이제는 우호적으로 보고 있는 거죠. 저 지금 자구 안에 나오는 회사들의 매각 예상 대금은 좀 있어요? 지금 여러 가지 업체 중 에코비트 같은 경우는 환경업체잖아요. 네네. 환경업체고 블루원 같은 경우는 골프장 아닌가요? 그러니까 블루원 같은 경우에는 좀 말 그대로 레저 부분인데 지금 블루원 같은 경우가 한 3조 원 돼요. 지금 재산 가치가.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는 팔면 뭐 3조 원 정도 만약에 벌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올 텐데 근데 블루원 같은 경우에는 좀 말들이 많습니다. 사모펀드랑 지금 합작 회사이기 때문에 사실 이제 마음대로 이제 팔 수 없는 부분이고 그 부분은 좀 이따 계약권에서 좀 말씀드릴 텐데요. 일단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지금 과연 그 TI 홀딩스에서 과연 이 지금 자구한 네 가지를 다 추진할 수 있겠느냐라는 이제 의구심이 좀 들 수밖에 없는 거고 네. 지금 상황으로 본다 그러면 뭐 일단 자구책에 대해서 지금 좀 제가 만약에 TI 홀딩스 회장이라면 사실 좀 속마음은 그럴 것 같아요. 이제 역시나 TI 홀딩스를 살리는 쪽으로 가고 워낙 압박이 지금 세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는 말은 해놓긴 했는데 사실 뭐 네, 그렇죠. 내심은 네. 그렇지 않겠죠. 근데 이게 이 정도 약속 가지고는 부족하다. 뭐 시장에서 그런 얘기가 있는데 이게 내용이 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겁니다. 이제 TI 홀딩스 입장에서는 사재 출연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채권단에서 사재 출연과 그다음에 SS 담보에 대해서 이제는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데 네. 사실 그거에 대해서 명확한 금액을 얘기 안 했다는 거죠. 그다음에 지금 또 비하인드 스토리가 뭐냐 그러면 사실 이제는 그 TI 홀딩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TI 그룹 입장에서 홀딩스를 좀 살려야 되는 지주사를 살려야 되는 그렇지. 부분이 있는데, 그러니까 8일인가요? 그때 이제는 그 금감원 공시를 본다 그러면 TI 홀딩스가요, 아까 얘기했던 블루원 그 블루원 쪽에다가 100억 원을 이제는 좀 빌려왔습니다. 이제는 TI 홀딩스 쪽으로 블루원 쪽으로 법인 대 법인으로 해서 100억 원을 좀 차입을 했고요. 그 다음에 또 어디서 차입을 했냐 그러면 블루원 그 윤지연 대표, 그러니까 따님이에요. 창업주의 따님이신데 그 블루원 대표 개인에게 또 돈을 빌려왔어요. 얼마 빌려왔냐면 330억 원을 차입을 했거든요. 홀딩스 쪽에서.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든 간에 돈을 끊어 모으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그렇지. 근데 그때 이제는 그 따님에게 담보 제공했던 게 이제 TI 홀딩스가 가지고 있던 SBS 지분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한 117만 주를 이제는 담보로 맡겨서 한 30억 원을 빌려왔는데, 그럼 여기서 이제 잘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채권단에서 요구하고 있는 게 사재 출연이잖아요. 네. 근데 사재가 아니죠. 이거는 사재가 아니라 그냥 아니 돈 빌려주고 다시 자기 가족 소유의 재산을 네. 다시 담보로 잡는 거는 좀
그쵸. 어불성설이죠. 예, 그래서 이게 마치 뭐 자전거래처럼 사실상 그런 식이죠. 이게 뭐 사제 출연이라 사실상 대여 형식이고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는 지분을 아까 뭐 담보인데 아까 이제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가족 간의 거래잖아요. 특수관계자의 거래이기 때문에 사실상 뭐 손해 볼 게 없는 장사예요. 왼쪽 주머니에서 오른쪽 주머니. 맞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채권단 입장에서는 네. 신뢰하지 않는. 의구심이 드는 거예요. 이게 지금 뭐 발표를 해도 그래요. 정말로 진전성이 있느냐라는 이제 의구심이 이제 들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겠고. 근데 한편으로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좀 이해가 되는 건 있어요. TI 홀딩스 제가 회장이라면 이해가 되는 게 그러니까 아까 이제는 그 에코비트 잠깐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계열사 중에서 이제 에코비트라고 있거든요. 네네. 이제 알짜배기 회사긴 한데 이 에코비트 같은 경우가 지금 계약이 어떻게 돼 있냐면은 이제 KKR 사모펀드랑 이제 합작해서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지금 부채 비율이 좀 문제입니다. 차이홀딩스가 만약에 그 차이홀딩스가 부채 총액이 1,300억이 넘어간다 그러면 이거 전량 그냥 다 사모펀드 쪽으로 주기로 계약이 돼 있어요. 왜냐하면 돈을 4천억 원 정도 빌려왔거든요. 근데 조항이 이제는 부채가 많아지면은 어느 순간 이상이 되면은 이거 전량 지분 넘긴다. 이게 조항이 있다 보니까 티아 홀딩스 입장에서는 막아야죠 일단. 그래서 부채 비율을 낮추기 위해서 그 전까지 일련의 과정들이 해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라도 아마 그렇게 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일단 티아 홀딩스는 안정적으로 자 이제 지켜놓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쪽으로 이제는 고민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보겠고 지금 티아 홀딩스는 자꾸 제 개인적인 해드리는데. 조금 억울한 게 사실상 이제 사실 그 태형 건설 쪽으로 담보란 말이에요. 이 부채 자체가 뭐 경영상의 위기가 불렀던 것이 이제 건설 쪽으로 이제 담보를 써줬기 때문에 사실 티어홀딩스가 약간 흔들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본 채무가 아니에요 이게. 그러니까 본인들이 뭐가 잘못해서 진 채무가 아니라 이 건설 쪽에서 이 잘못했던 거에 대한 이제는 담보다 보니까 사실상 이제 티어홀딩스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지주사를 살리려고 하는 그런 이제 뉘앙스가 이제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참 보면은 일단은 이런 어떤 관계들이 좀 보여진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자꾸 그렇게 이해하지 마세요. 그러면 그 산업은행이나 뭐 주채권단에서의 어떤 평가 네. 좀 어떻게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 이제 워크아웃이 힘들다라는 분위기였죠. 왜 그러냐면 아시겠지만 인더스트리 매각 자금을 대해서 티아홀딩스 돌렸잖아요. 네네. 890억 원을 그쪽으로 돌리다 보니까 왜 약속 안 지키냐. 그래서 이제 그 채권단이나 아니면 사는 입장에서도 당연히 이제 실망을 했고 네. 압박을 줬죠. 네. 압박을 줬는데 그러다가 이제 다시 한번 이제 8일 날 이제는 인더스트리 자금 그 매각 자금을 이제는 TI 건설 쪽으로 그러니까 태형 건설 쪽으로 돌렸단 말이에요. 다시 지급을 했어요. 890억 원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채권당에서도 기본적인 이 워크아웃에 대한 그 토대는 마련됐다. 그래서 그렇지. 신뢰가 쌓아갔다. 이게 이제 평가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는 지금 본다 그러면 워크아웃은 진행되지 않을까. 내일입니다. 11일 날 이제는 그렇죠. 채권단 회의가 열리면서 내일 이제는 결정이 될 텐데 과연 뭐 순서대로 진행될 것 같긴 한데요. 근데 문제는 그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사실상 채권단도요. 선순위 채권자가 있고 그래. 고순위 채권자가 있단 말이에요. 맞아요. 이거 조건에 봐서는 반대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있어요. 있어. 예,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선순위 채권자 같은 경우는 채권단 안에서도요. 느긋해요. 솔직히 지금. 그렇지. 어차피 지금 담보를 다 걸어놨고 담보 가치가 충분하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뭐 워크아웃을 가든 법정 관리 가든 간에 일단은 회수하면 되거든요. 근데 이제 후순위 채권자 같은 경우에는 사실 법정 관리 가면 안 되죠. 예. 법정 관리 가면 그치. 왜냐하면 워크아웃과 법정 관리의 큰 차이는 일단 그 만약에 태형건설이 워크아웃으로 끝난다 그러면 지금 짓고 있는 아파트들, PF 사업장들은 진행은 할 수 있잖아요. 예, 진행은 계속 돼요. 그러니까 나중에 법정 관리 다, 가면 얘기 달라지죠. 맞아요. 나중에 다 분양 대금으로 시간이 해갖고 문제지. 예, 그걸 회수해갖고 갚아낼 수 있는데, 근데 문제는 이제 만약에 법정 관리 가면은 시공권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못 져요 아파트를 더 이상. 그럼 지금 짓고 있는 거는 다 예, 다른 건설사 쪽으로 이제는 가야 돌려가는 되는 거죠. 거예요? 예. 아 그런 게 있군요. 그러니까 이게 법정 관리로 가면 이런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이제는 법정 관리로 안 가려고 안 가게. 지금 하는 분위기고, 그러니까 워크아웃에서 끝내는 게 사실 태형 건설도 좋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 뭐 채권단 입장에서도 뭐 셈법은 좀 복잡하겠지만은 뭐 이런 문제가 좀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해보겠고. 근데 중요한 건 그겁니다. 그 산업은행이 이제 주채권 은행인데 문제는 의결권이 지금 보면은 한 3.3%에 그쳐요. 은행권 다 합쳐도 한 33%밖에 안 됩니다. 아시겠지만 워크아웃 관리면 3분의 2.
그렇죠. 예. 75잖아요. 그렇지. 전체 75% 3분의 2가 찬성해야 되는데 나머지 채권자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과연 얼마 정도 됩니까? 채권자들이? 지금 한 75% 정도 넘어가야 되는데 넘어가야 되는데 네네. 채권자들의 수가 채권자의 수가 지금 400건이 넘는다 그러거든요. 회사로 본다 그러면 물론 이게 정리가 될 거예요. 왜냐하면은 아시겠지만은 막상 이제 산업은행이 지금 이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채권자들 손 드세요. 태형건설 쪽으로 돈 받을 사람 손 드세요라고 했는데 일단 채권을 매각하신 쪽도 있어요. 지금 시장에서 이제는 이미 뭐 처분. 그렇죠. 처분했던 곳도 있고 그럼 이제 장부랑 맞춰봐야 되거든요.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본다 그러면 400여 곳이 넘어가고 있는데 아마 좀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고 네. 그 제가 봤을 때는 뭐 워크아웃으로 뭐 흘러가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75%는 넘을 수 있다. 그렇게 채권자 가야죠. 워커 찬성률이. 네. 네. 그 뭐 금감원에서도 네네. 굉장히 그 자구안에 대해서 좀 따갑게 얘기를 했잖아요. 네네. 이번엔 좀 어떻게 반응을 좀 했을까요? 그러니까 금감원에서 되게 따갑게 얘기하고 그다음에 뭐 전방위적으로 F4라고 얘기하는 네네. 뭐 금융이라든지 뭐 기재부라 다 압력을 줬는데 태형건설 쪽에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게 사실 그 이제 SBS를 지키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이제 송출권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원래 이제는 작년 12월에 네. 이거에 대해서 재승인 심사가 있었어야 돼요. 그런데 아, 이제는 그쵸. 시간상 부족하다 보니까 이걸 아, 뒤로 넘어가네. 밀렸거든요. 그렇군요. 네, 밀렸어요. 그래서 만약에 정부가 압박을 이렇게 주는 상황에서 이대로 TI홀딩스가 밀고 가기는 어려운 거죠. 왜냐하면 재송출권, 재승인 안 나오면은 방송 설정 잃어버리면 바꾸든지. 네, 그러다 그런 보니까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또 네. 그렇군요. 압박을 받거든요. 이거 사실. 비사업 문제예요. 맞아요. 맞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도 걸려 있다 보니까 이제는 TI홀딩스에서 약간 전향적으로 판단한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금감원장이 사실 그 창업회장과 만났습니다. 만나갖고 어떤 얘기가 이제는 오고 갔겠죠. 오고 갔는데 TI홀딩스가 갖고 있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부채 문제들 예. 그다음에 이제는 담보라 그랬잖아요. 사실 그래서 담보 부채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얘기를 들었고 거기에 대해서 들었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금감원장, 그러니까 그 금융감독원 원장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복권 원장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는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분위기는 일단은 뭐 워크아웃으로 가는 분위기로 지금 뭐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뭐 정상화하겠다라는 것이 이제 정부의 좀 의지인 것 같다 이렇게 좀 생각해 봅니다. 근데 금융감독원하고 정부하고 좀 다른 입장이에요. 사실 금융감독원의 입장은 이게 맞냐 틀리냐 네. 전체 금융권의 영향을 따져서 네. 워크아웃이 아니라 그 이상의 조치를 하는 것도 불사할 수 있는 거고 맞습니다. 정부는 빠개지길 원하지 않는 거고 정부 입장은 뭡니까? 그럼? 네. 정부 입장 최대한 이거 문제 없이 가도록 해야지 지원을 하고 그쵸. 이렇게 못마시켜야 되잖아요. 예, 정부 입장에서는 지금 워크아웃으로 끝내기를 이제 내심 바라고 있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만약에 이제는 지금 외담대가 문제거든요. 아까 외담대는 잘 말씀 안 드렸는데 네. 일단 협력회사에서 돈을 받아야 되는데 그걸 지금 못 받고 있어요. 지금 왜냐하면 그 태형건설 입장에서는 이거 이제 금융부채이기 때문에 우리가 갚을 거 아니다. 어차피 워크아웃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 외담대에 대한 부분은 금융부채이기 때문에 지출 안 하고 있거든요. 안 갖고 있습니다. 은행 쪽으로. 그래서 지금 협력업체들이 줄도산 아니면 지금 노동자들이 월급을 못 받고 있어요. 돈을 줘야지 돈이 지불이 될 거 아니에요. 이 협력회사들이 은행에서 그걸 돈을 받아야 되는데 외담대 채권 가지고 이제는 해서 받아야 되는데 이거를 결제를 안 해주다 보니까 태형건설 쪽에서 지금 노동자들이 월급을 못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게 300억 원이 넘습니다. 그러면 나라 입장에서 총선 앞인데 총선 전인데 지금 그치. 만약에 이 TF 문제가 태형건설 쪽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다른 사업장 가지고 계속 불거져버리면. 불거지고 외담대 채권에 대한 문제가 생기고 이게 노동자들이 월급 못 받고 이러면은 사실 문제가 커지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든 간에 워크아웃으로 지금 정부는 막으려고 할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고 있고 확실한 건 정부는 구조조정을 할 때 세금 쓰지 않겠다라는 거는 확실한 밝혔습니다. 공적자금 안 넣겠다. 예, 공적자금 절대 넣지 않겠다라고 얘기했는데 그건 모르는 거고 일단은. 아니 넣어야 되면 넣어야죠. 그리고 네, 일단은 이해가 안 가. 일단 모르는 거지만은 일단은 뭐 최상모 기재부 장관이 얘기했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는 PF 문제들이 이렇게 좀 흘러가고 있다 해서 태형건설 아마 그러실 거예요. 나랑 무슨 상관인데 지금 보시는 분들이 네. TI홀딩스 뭐 태형건설 나랑 무슨 상관인데 이렇게 하실 텐데 지금 이게 구조조정의 딱 그 표본이거든요.
이걸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앞으로 줄줄이 맞아요. 나오는 이 TF 대출에 방향을 대한 문제에 대해서 이제는 연착륙이냐 경착륙이냐 그 방향성을 읽을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사실 사례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리스크의 그 접점 아주 위험한 선에 있는 회사들이 꽤 있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이게 조금만 하면 이게 기준이 물러서 버리면 네. 그 기준에 걸려 있는 회사들은 맞아요. 다 비슷한 입장에 빠지게 돼요. 네, 맞습니다. 그게 문제예요. 사실. 네. 내일 결정 나는 거죠. 내일. 그죠. 내일 결정이 난다라고 75%. 75%가 이게 또 미뤄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뤄질 수도 75%가 안 있어요. 되면. 예, 미뤄질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이제 주채권 단에서 봤을 때요. 네. 일단은 대조를 이렇게 하거든요. 예. 네. 그래도 반대매수 청구권도 좀 걸려 있어요. 지금 사실상. 예, 반대매수 청구권은 뭐냐면 일단은 채권에 대해서 이제 승인하지 않는 그러니까 나는 찬성하지 않아 이런 분들이 있다면 채권단에서도 네네. 그러면 이제 승인한 채권단 쪽으로 이거 사주세요라고 반대매수 청구권을 발의할 수가 있거든요. 아하.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이제는 산업은행 쪽에서는 그럼 니네가 저기 태형건설 쪽에서 니네가 이거 사줘라. 떠나라. 네, 떠나라. 왜냐하면은 채권단 입장에서 그것까지 매수하려고 그러면 부담이 커지니까 반대할 요인이 커져요. 채권단 입장에서 그래서 네네. 사는에서 좀 해결해 달라고. 예, 그래서 사는이 이제는 태형건설. 태형건설 쪽으로 반대매수 청구권 나오면 이거 니네가 감당해라 아, 하고 니네가. 있는데 아, 얘기를 안 하고 있어요. 태형건설 쪽에서는 아무런 얘기가 없습니다. 지금. 예, 이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복잡하네. 예, 복잡해요, 사실. 그래서 내일 만약에 열린다 하더라도 뭐 채권에 대해서 이제는 이름하고 대조 작업도 이루어져야 되고 이런 걸려 있기 때문에 아마 발표는 하루 정도 늘어지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 계속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 권혁중 평론가님과는 여기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